믿기 어려우시겠지만 한때 소통 불가능한 세대, 갈등으로 파탄 위기였던 호주 조선 가정이 지금은 멜버른시 모범 가정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것도 단 3년 만의 말이에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밀리 톰슨입니다. 올해 67살이고요. 호주 멜버른에서 40년 동안 초등학교 교사로 일했어요. 수많은 문제 학생들을 변화시켜온 제가 정작 가장 소중한 손녀 앞에서는 완전히 무력해졌던 그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3년 전 겨울이었어요. 새벽 6시 30분. 제 하루는 언제나 부엌에서 토스트를 굽는 것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복도 끝 손녀 방에서는 여전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클로이, 아침 먹을 시간이야.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손녀의 방문을 두드렸어요. 학교 가야 하잖니.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문고리를 돌려봤지만 잠겨 있었어요. 저는 벽에 기댄 채 눈을 감았습니다. 이런 아침이 벌써 석 달째 반복되고 있었거든요. 클로이는 제 손녀예요. 16살인데 1년 전부터 저와 함께 살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상황이 된 건지 설명드릴게요. 3년 전 제 남편 로버트가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어요. 43년을 함께 산 남편을 잃고 나서 저는 혼자 조용히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년 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제 아들 마이클과 며느리 사라가 이혼을 한 거예요. 엄마, 클로이를 좀 맡아주실 수 있을까요? 잠시만요. 아들이 그렇게 부탁했을 때 저는 당연히 그러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그 잠시가 벌써 1년이 되었어요. 부모의 이혼으로 큰 충격을 받은 클로이는 심한 우울증에 빠졌어요. 멜버른 대학교 부속병원에서 받은 진단명은 주요 우울장애였습니다. 학교 출석률은 30%에 불과했고 또래 친구들과도 완전히 단절된 상태였어요. 그날 아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전 9시가 되자 저는 또다시 학교에 전화를 걸었어요. 죄송합니다. 클로이가 오늘도 몸이 좋지 않아서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클로이는 아프지 않았어요. 그저 세상과 단절하고 싶어 했을 뿐이에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제 손이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최근 들어 자주 그랬어요. 물건을 어디에 뒀는지 깜빡하고 간혹 클로이 이름 대신 돌아가신 남편 이름을 부르기도 했거든요. 70을 바라보는 나이에 찾아온 변화들이었죠. 그 순간 제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70년을 살았지만 이렇게 무력한 적은 없었구나. 40년간 수많은 아이들의 마음을 열어왔던 제가 정작 가장 소중한 손녀와는 하루 종일 한마디 대화도 나누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오후 2시쯤 클로이가 방에서 나왔어요. 헝클어진 머리에 며칠째 같은 옷을 입은 모습이었습니다. 냉장고에서 우유를 꺼내 마시면서도 저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클로이야, 학교는 어떻게 할 거니? 클로이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상담 선생님이 오늘 연락하셨어. 너를 걱정하신대. 상관없어요. 그게 끝이었어요. 클로이는 다시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문 잠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이웃집 가족들이 웃으며 함께 산책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평범한 일상이 저에게는 너무나 부러웠어요. 그날 저녁, 우리는 같은 식탁에 앉아 있었지만 서로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클로이에게 하루 종일 하지 못한 말들을 전하려 했지만 클로이는 이어폰을 끼고 핸드폰만 들여다봤거든요. 클로이야. 네. 할머니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 그때 클로이가 이어폰을 빼며 저를 쳐다봤어요. 그 순간 우리 눈이 마주쳤는데 클로이의 눈에 눈물이 글썽이고 있었습니다. 잘못한 건 저예요, 할머니. 그렇지 않아. 넌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어. 그럼 왜 이렇게 힘든 거예요? 왜 매일매일이 이렇게 무거운 거예요?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40년간 아이들을 가르쳤지만 손녀의 마음 깊은 상처를 어떻게 치료해야 할지 정말 몰랐거든요.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복도 건너편 클로이의 방에서는 또다시 조용한 흐느낌이 들려왔어요. 우리 둘 다 지쳐 있었어요. 서로를 사랑하지만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랐고 도움이 되고 싶지만 방법을 찾을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곧 우리에게 예상치 못한 변화가 찾아올 거라는 걸요. 바로 한국에서 온 특별한 친구 때문이었는데요.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제가 클로이를 위해 시도했던 모든 노력들에 대해 말씀드려야겠어요. 클로이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호주 정부에서 제공하는 모든 가족 상담 프로그램에 신청했습니다. 첫 번째로 시도한 건 멜버른 대학교 부속병원의 가족 치료 프로그램이었어요. 일주일에 2번씩 상담사와 함께 앉아서 서로의 감정을 털어놓는 시간이었죠.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클로이가 아예 입을 열지 않는 거였습니다. 클로이, 할머니와 어떤 기분이 드는지 말해볼까요? 상담사가 다정하게 물어봤지만 클로이는 팔짱을 낀 채 창밖만 바라봤어요. 저는 그런 손녀를 보며 속이 탔습니다. 클로이는 원래 말이 많은 아이였어요. 이혼하기 전까지는. 제가 대신 설명했지만 상담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에밀리 할머니, 클로이가 직접 말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6개월 동안 이런 상담이 계속됐어요. 그런데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클로이는 상담 받으러 가는 것조차 거부하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전 괜찮아요. 더 이상 상담 안 받을래요. 클로이야, 우리 조금만 더 해보자. 싫어요. 그 사람들은 저를 이해하지 못해요. 정말 답답했어요. 전문가들도 제 손녀를 도와줄 수 없다니. 그래서 이번엔 개인 심리치료사를 찾아갔습니다. 시간당 200호주 달러씩 하는 비싼 치료였지만 클로이를 위해서라면 아까울 게 없었어요. 첫 번째 치료사는 인지행동치료 전문가였습니다. 클로이,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이 노트에 적어보세요. 클로이는 노트를 받아들고는 집에 돌아와서 저에게 말했어요. 할머니, 전 미쳤나 봐요. 제 생각을 노트에 적으라고 하네요. 2달 후, 그 치료사는 포기 선언을 했습니다. 죄송하지만 클로이가 치료에 협조적이지 않아서 더 이상 진행하기 어렵겠습니다. 두 번째 치료사는 놀이치료 전문가였어요. 16살인 클로이에게 인형놀이를 시키려고 했죠. 이 인형이 클로이라고 생각하고 가족 상황을 연출해보세요. 클로이가 그때 한 말이 지금도 기억나요. 저 초등학생 아닌데요? 그 치료사와도 한 달 만에 헤어졌습니다. 세 번째 치료사는 가족 상담 전문가였어요. 이번엔 저도 함께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에밀리 할머니께서 먼저 변해야 클로이도 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매주 목요일마다 혼자 상담을 받으러 다녔어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 어떻게 해야 클로이와 소통할 수 있는지 배우려고 했죠. 손녀와 대화할 때 감정을 드러내지 마세요. 차분하게 들어주기만 하시면 돼요. 클로이가 화를 내도 맞받아치지 마시고 공감해주세요. 이런 조언들을 듣고 집에 가서 실천해봤지만 여전히 클로이는 마음을 열지 않았어요. 어느 날 상담사가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혹시 에밀리 할머니, 최근에 기억력이 떨어지신다고 느끼시나요? 네. 가끔 그런 것 같아요. 그럼 클로이를 다른 가족에게 맡기시는 걸 고려해보세요. 치매 초기 증상이 있는 분이 우울증 환자를 돌보기엔 무리가 있어요. 그 순간 제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클로이는 제가 지켜야 할 유일한 가족인데 그 아이마저 제 곁에서 떠나보내야 한다니.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보니 언제부턴가 제 얼굴에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어요. 머리카락도 하얗게 새었고 어깨는 구부정하게 굽어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늙었구나. 이제 클로이에게 짐이 되는 건 아닐까? 그날 밤 클로이가 부엌으로 물을 마시러 나왔을 때였어요. 용기를 내서 물어봤습니다. 클로이야,
할머니가 너무 늙어서 힘드니? 클로이가 깜짝 놀라더군요. 할머니,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상담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 할머니가 치매 기운이 있어서 너를 제대로 돌볼 수 없을 거라고. 그때 클로이의 얼굴이 확 굳어졌어요. 그 사람이 뭘 안다고 그런 소리를 해요? 할머니가 저한테 얼마나 잘해주시는데. 처음으로 클로이가 저를 감싸주는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기쁘기보다는 더 슬펐습니다. 우리 둘 다 서로를 지키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 이후로 저는 전문가들을 더 이상 믿지 않게 됐어요. 6개월 동안 3명의 치료사를 만났지만 클로이는 여전히 학교에 가지 않았고 우리는 여전히 대화하지 못했거든요. 멜버른 대학교 심리학과의 제임스 화이트 교수님도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서구식 개별 치료는 가족 전체의 상처를 다루기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특히 조손 가정처럼 복잡한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죠. 결국 저는 혼자서 클로이를 돌봐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하지만 제 체력은 점점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어제 뭘 했는지 기억이 안 날 때가 많아졌어요. 클로이 이름 대신 돌아가신 남편 이름을 부르는 일도 잦아졌고요. 로버트, 아침 먹으러 나와. 할머니, 저 클로이예요. 아, 미안해. 클로이야. 이런 일이 반복될 때마다 클로이의 얼굴이 어두워지는 게 보였어요. 아마 할머니도 나를 떠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멜버른 한인회에서 자원봉사를 하던 중에 특별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에밀리, 한국에서 진돗개가 가족을 치유한다는 프로그램이 있대요. 처음엔 믿기 어려웠어요. 개가 사람의 마음을 치료한다니. 그런데 그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니 뭔가 다른 접근법이었어요. 서구의 상담이 개인의 문제에 집중한다면 한국의 방식은 가족 전체를 하나로 보는 관점이었거든요. 그때 제 마음속에서 희미한 희망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이 방법이라면. 하지만 그 희망을 현실로 만들기까지는 또 다른 여정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멜버른 한인회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한 건 순전히 우연이었어요. 집에서 클로이와 마주 앉아 있는 시간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밖으로 나가고 싶었거든요. 매주 토요일마다 한인회 사무실에서 한국어 교실을 도와드렸는데 그곳에서 만난 김미영 선생님께서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에밀리, 한국에 진돗개라는 개가 있는데 그 개가 가족 문제를 해결한다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웃어넘겼습니다. 개가 사람 마음을 어떻게 치료해요?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우리 조카가 한국에서 그 프로그램 담당자로 일하는데 조손가정 치료에 엄청난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김미영 선생님이 핸드폰을 꺼내서 보여주신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한국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식적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었거든요. 이것 봐요. 진돗개 반려동물 치료 프로그램. 한국 정부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에요. 그 순간 제 마음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라니. 그런데 여기 호주에서도 할 수 있나요? 그게 말이에요. 작년부터 한국 정부와 호주 정부가 협력해서 시범 사업을 시작했다고 해요. 멜버른이 첫 번째 도시래요. 집에 돌아와서 인터넷으로 찾아봤어요. 정말 있었습니다. 한국 호주 반려동물 치료견 협력 프로그램이라는 공식 웹사이트까지 있었어요. 그런데 읽어보니 정말 신기했습니다. 서구의 동물 치료와는 완전히 다른 접근법이었거든요. 서구에서는 개별적으로 한 사람과 한 마리 개가 1:1 치료를 하잖아요. 그런데 한국의 진돗개 프로그램은 가족 단위로 접근하는 거였어요. 웹사이트에 있던 한국전통문화연구소 김민수 박사님의 인터뷰가 인상 깊었어요. 진돗개는 1000년 동안 한국 가족과 함께 살아온 유일한 개입니다. 서구의 개들이 주인 한 사람에게 충성한다면 진돗개는 가족 전체를 하나의 공동체로 인식합니다. 정말 그런지 궁금해서 더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진돗개에게는
3세대 공존 본능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새끼 개와 성견, 그리고 늙은 개가 자연스럽게 역할을 나누어서 함께 살아가는 습성이 1000년 동안 이어져 왔다는 거죠. 이게 바로 조손 가정의 효과적인 이유입니다. 담당자인 박소영 트레이너의 설명이었어요. 진돗개는 본능적으로 가족 내에서 누가 보호받아야 하고 누가 보호해야 하는지를 파악합니다. 할머니와 손녀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중재자 역할을 하게 되죠. 이런 얘기를 듣고 있으니 정말 신기했어요. 서구의 동물 행동학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신비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놀라운 건 진돗개가 천연기념물 제53호라는 사실이었어요. 한국에서는 국가가 보호하는 귀중한 동물이라는 거죠. 왜 천연기념물로 지정됐을까요? 제가 물어보니 김미영 선생님이 자랑스럽게 대답하셨어요. 충성심과 영리함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서 그래요. 특히 가족에 대한 애정이 다른 개들과는 차원이 다르대요. 그래서 저는 용기를 내서 신청해봤어요.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작성하는데 질문이 정말 자세했어요. 가족 구성원은 몇 명인가요? 각자의 나이와 상황을 설명해 주세요. 현재 가족 내에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요? 저는 솔직하게 다 적었어요. 클로이의 우울증, 제 치매 초기 증상, 그리고 우리가 소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까지요. 일주일 후에 전화가 왔어요. 에밀리 톰슨 할머니시죠? 진돗개 프로그램 담당자 박소영입니다. 한국 사람이었는데 영어를 정말 잘하시더라고요. 할머니 상황을 보니까 저희 프로그램에 적합하실 것 같아요. 다만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뭐든지 물어보세요. 클로이가 개를 좋아하나요? 잘 모르겠어요. 어릴 때는 좋아했는데 요즘엔 아무것도 관심을 보이지 않거든요. 괜찮아요. 진돗개는 사람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상관없이 자기 할 일을 찾아서 해요. 오히려 그런 아이들에게 더 효과적일 수 있어요. 그리고 박소영 트레이너가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할머니, 클로이가 거부감을 보이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또 떠날까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부모도 떠났고 상담사들도 포기했고 이제 할머니마저 자신을 떠날까봐 무서워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진돗개는 절대 떠나지 않아요. 설령 사람이 포기해도 진돗개는 끝까지 가족을 지킵니다. 그게 바로 진돗개만의 특별함이에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어요. 클로이에게 필요한 건 치료가 아니라 절대 떠나지 않을 존재였던 거예요. 언제 시작할 수 있나요? 다음 주 월요일에 댁으로 직접 찾아뵐게요. 그런데 한 가지만 미리 말씀드릴게요. 네. 진돗개는 처음에 사람을 테스트해요. 정말로 진심인지 끝까지 함께할 사람인지 확인하는 거죠. 그 과정에서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뭐든지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진돗개 이름은 바다예요. 3살 된 암컷이고 특별히 조손가정 치료에 훈련받은 아이예요. 바다. 정말 예쁜 이름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클로이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클로이야, 다음 주에 우리 집에 특별한 친구가 온대. 누구요? 강아지야. 한국에서 온. 클로이가 처음으로 고개를 들어서 저를 쳐다봤어요. 강아지요? 갑자기 왜요? 우리를 도와줄 거래. 이름은 바다야. 바다. 클로이가 그 이름을 중얼거리더군요. 아주 작은 변화였지만 몇 달 만에 처음으로 클로이의 눈에서 호기심을 본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바다와의 첫 만남이 제 예상과는 완전히 다를 거라는 걸요. 2022년 3월 15일 화요일 오전 10시. 제 인생에서 절대 잊을 수 없는 순간이었어요. 박소영 트레이너가 우리 집 앞에 흰색 밴을 세우고 내렸는데 뒤에서 털복숭이 한 마리가 조심스럽게 따라 나왔어요. 바로 바다였습니다. 첫인상은 솔직히 말하면 조금 실망스러웠어요. 제가 상상했던 멋진 개가 아니라 그냥 평범한 중간 크기의 누런 개였거든요. 귀는 쫑긋 서 있고
꼬리는 뒤로 말려 있었지만 특별해 보이지는 않았어요. 안녕하세요, 에밀리 할머니. 이 아이가 바다예요. 박소영 트레이너가 바다의 목줄을 잡고 계셨는데 바다는 저를 한번 훑어보더니 고개를 돌려버렸어요. 나한테 관심이 없네. 그때 클로이가 방에서 나왔어요. 며칠 만에 처음으로 자기 발로 나온 거였죠. 바다를 보려는 호기심이었을까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다가 클로이를 쳐다보더니 저를 완전히 무시하고 박소영 트레이너 뒤로 숨어버린 거예요. 왜 저러죠? 제가 당황해서 물어보니 박소영 트레이너가 웃으셨어요. 진돗개는 가족 서열을 본능적으로 파악해요. 지금 바다가 누가 진짜 보호받아야 할 사람인지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신기했어요. 걔가 그런 것까지 안다니. 그럼 클로이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뜻인가요?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예요. 할머니가 이 가족의 중심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할머니 상태를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뭔가 섬뜩했어요. 바다가 제 치매 증상을 벌써 감지한 건가 싶었거든요. 박소영 트레이너가 바다를 우리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왔어요. 바다는 집안을 한 바퀴 돌면서 냄새를 맡더니 제 옆에 와서 앉았어요. 클로이가 아니라 저 옆에요. 할머니 근처에 있으려고 하네요. 이건 좋은 신호예요. 좋은 신호라니요? 바다가 할머니를 보호하겠다고 결심한 거예요. 진돗개는 한번 결정하면 바뀌지 않거든요. 그날부터 바다와의 신기한 일상이 시작됐어요. 첫째 주는 정말 혼란스러웠습니다. 바다가 저를 한시도 떠나지 않았거든요. 화장실 가도 따라오고 부엌에 가도 따라왔어요. 심지어 잠잘 때도 제 침실 문 앞에서 잠을 잤어요. 할머니, 저게 좀 이상해요. 클로이가 투덜거렸어요. 자기는 관심도 안 주면서 저에게만 붙어 있으니까 질투가 났나 봐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났어요. 어느 날 제가 슈퍼마켓에 갔다가 집으로 가는 길을 잊어버린 거예요. 평소에 매일 다니던 길인데 갑자기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더라고요. 벤치에 앉아서 당황하고 있는데 갑자기 바다가 나타났어요. 어떻게 집에서 나온 건지, 어떻게 저를 찾은 건지 모르겠는데 제 앞에 앉아서 꼬리를 흔들고 있었어요. 바다야, 너 어떻게 여기까지? 바다가 일어나서 앞으로 걸어가더니 뒤돌아보며 저를 쳐다봤어요. 마치 따라오세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반신반의하며 따라갔는데 정말로 우리 집으로 데려다 줬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클로이가 바다가 없어진 걸 발견하고 집 문을 열어뒀다더라고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바다가 갑자기 뛰쳐나가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날 밤 클로이가 처음으로 저를 걱정하는 말을 했어요. 몇 달 만에 처음이었어요. 둘째 주부터는 더 신기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바다가 제 치매 증상을 미리 알려주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가스레인지를 켜놓고 깜빡할 때마다 바다가 컹컹 짖어서 알려줬어요. 약 먹을 시간이 되면 제 앞에 앉아서 가만히 쳐다봤고요. 가장 놀라운 건 바다가 클로이의 마음도 읽는다는 거였어요. 클로이가 특히 우울해하는 날이면 바다가 클로이 방문 앞에 가서 낑낑거렸어요. 마치 나와서 놀자고 하는 것 같았어요. 처음엔 클로이가 무시했지만 바다가 너무 끈질기게 졸라서 결국 나올 수밖에 없었죠. 아, 정말. 왜 이렇게 귀찮게 굴어요? 클로이가 짜증을 냈지만 바다는 신경 쓰지 않고 클로이 발치에 앉아서 꼬리를 흔들었어요. 그러더니 클로이가 조금씩 바다를 쓰다듬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싫은 티를 냈지만 바다의 따뜻한 털을 만지면서 표정이 부드러워지는 게 보였어요. 바다야, 너는 왜 이렇게 끈질기니? 클로이가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와 대화하는 모습이었죠. 한 달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어요. 클로이의 학교 출석률이 30%에서 60%로 올라간 거예요. 바다 때문이었어요. 할머니, 바다 혼자 두고 가기 미안해서 빨리 돌아와야 할 것 같아요. 클로이가 학교에 가는 이유가 생긴 거였죠.
빨리 집에 돌아와서 바다와 놀고 싶었던 거예요. 저도 변했어요. 바다가 제 치매 증상을 체크해주니까 안심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클로이와 대화할 거리가 생겼어요. 클로이야, 오늘 바다가 뭘 했는지 알아? 뭘 했는데요? 우편 배달부 아저씨한테 짖더라. 처음 보는 사람이라서 그런가 봐. 바다가 할머니를 지키려고 그런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바다를 매개로 해서 우리가 대화하기 시작했어요.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바다가 우리 가족의 기억을 되살려준 거였어요. 어느 날 저녁, 클로이가 바다와 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났어요. 클로이야, 너 어릴 때 강아지를 갖고 싶다고 했던 거 기억나니? 그랬나요? 응, 5살 때. 엄마 아빠한테 강아지 사달라고 그렇게 조르더라. 기억 안 나요. 그때 내가 그랬어. 강아지 이름을 바다로 지으려고 했잖아. 클로이가 깜짝 놀라더군요. 정말이에요? 제가 바다라는 이름을 생각했다고요? 그래. 바닷가에 갔다 온 후로 그 이름이 너무 예쁘다고 했어. 그 순간 클로이의 눈에서 처음으로 밝은 빛을 본 것 같았어요. 그럼 정말 운명인가 봐요. 이 바다가 우리한테 온 게. 그날 밤 우리는 오랜만에 함께 거실에 앉아서 바다를 쓰다듬으며 옛날 이야기를 나눴어요. 몇 달 만에 처음으로 클로이가 웃는 모습을 봤거든요. 하지만 저는 그때 몰랐어요. 몇 달 후에 예상치 못한 큰 시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요. 행복한 시간은 그리 오래 가지 못했어요. 2022년 9월, 제 치매 증상이 갑자기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바다가 아무리 도와줘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해졌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클로이를 로버트라고 부르는 일이 잦아졌고 가끔은 바다조차 알아보지 못했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어느 날 새벽에 집을 나가서 헤맨 거였어요. 바다가 짖어서 클로이가 깨어났는데 제가 침대에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할머니가 없어요. 클로이가 울면서 경찰에 신고했어요. 다행히 2시간 후에 동네 공원에서 발견됐지만 저는 제가 왜 거기 있는지도 기억하지 못했거든요. 그 사건 이후 박소영 트레이너가 심각한 표정으로 집에 찾아왔어요. 에밀리 할머니,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 상황에서 바다를 계속 키우시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세요? 치매가 진행되면서 바다에게 혼란을 주고 계세요. 걔도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정말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어요. 바다가 우리 가족의 희망이었는데 그 바다마저 떠나보내야 한다니.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벤디고에 있는 동물보호소에 임시로 맡기시는 게 어떨까요? 할머니 상태가 좋아지시면 다시 모셔올 수 있어요. 벤디고는 멜버른에서 250km 떨어진 시골 지역이었어요. 차로도 3시간이나 걸리는 곳이었죠. 그날 밤 저는 클로이에게 사실을 말했어요. 클로이야, 바다를 잠시 다른 곳에 보내야 할 것 같아. 클로이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변했어요. 왜요? 바다가 뭘 잘못했어요? 바다는 잘못한 게 없어. 할머니 때문이야. 할머니가 바다를 제대로 돌볼 수가 없어서. 싫어요. 바다 보내기 싫어요. 클로이가 처음으로 제게 소리를 지르며 울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찢어질 것 같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어요. 2022년 9월 23일, 박소영 트레이너와 함께 바다를 밴디고 동물보호소에 데려갔어요. 바다는 마치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는 것 같았어요. 차에 타면서도 계속 저를 돌아봤고 보호소에 도착해서도 제 뒤를 따라다녔거든요. 바다야, 미안해. 할머니가 좀 나아지면 다시 데리러 올게. 제가 바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지만 바다는 제 말을 이해하는지 슬픈 눈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클로이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또다시 저와 대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호주 동물보호단체에서 비판이 쏟아졌다는 거예요. 고령자가 무책임하게 반려동물을 키우다가 포기하는 전형적인 사례라는 기사까지 나왔어요.
온라인에서는 저를 비난하는 댓글들이 달렸고요. 멜버른 대학 노인의학과 전문의도 언론에 이런 말을 했어요. 치매 환자에게 반려동물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동물을 제대로 돌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본인의 안전도 위험해질 수 있거든요. 통계까지 나왔어요. 호주에서 조선 가정이 반려동물을 포기하는 비율이 43%나 된다는 거였어요. 결국 우리도 그 통계에 포함되는 거구나. 저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바다를 보내고 난 후 클로이는 더 심하게 우울해졌어요. 학교도 아예 그만두겠다고 하더라고요. 할머니는 바다도 버렸어요. 이제 저도 버릴 거죠? 그런 게 아니야, 클로이야. 똑같아요. 엄마 아빠도 저를 버렸고 상담사들도 포기했고 이제 할머니도 바다를 버렸어요. 클로이의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어요. 사실이었거든요. 결국 저도 포기한 거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바다를 보낸 지 일주일이 지났을 때 벤디고 보호소에서 전화가 왔어요. 바다가 밥을 안 먹어요. 계속 입구 쪽에 앉아서 바깥을 쳐다보고만 있어요. 아픈 건 아닌가요? 몸은 건강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오가는 걸 보면 꼬리를 흔들다가 에밀리 할머니가 아니라는 걸 확인하면 다시 풀이 죽어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어요. 바다도 우리를 그리워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2주일이 지나자 더 심각한 소식이 들려왔어요. 바다가 완전히 우울해졌어요. 산책도 거부하고 다른 개들과도 어울리지 않아요.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박소영 트레이너도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진돗개는 한번 가족으로 인정한 사람을 절대 잊지 않아요. 바다는 아마 평생 할머니와 클로이를 기다릴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이런 경우는 처음이거든요. 그때부터 저는 매일 밤 잠들지 못했어요. 바다 생각에, 그리고 클로이 때문에요. 클로이는 바다를 보낸 후로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보다 훨씬 더 우울해졌고 저에 대한 원망도 커졌어요. 가끔씩 혼잣말로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바다야, 미안해. 할머니가 너를 버렸어. 나도 곧 버려질 거야. 제가 모든 걸 망쳤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바다도 불행하게 만들고 클로이도 더 상처를 주고. 그런데 3주일이 지난 어느 날 벤디고 보호소에서 충격적인 전화가 왔어요. 에밀리 할머니, 바다가 없어졌어요. 뭐라고요? 어젯밤에 탈출했어요. 담장을 넘어서 도망갔는데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아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바다가 도망쳤다니. 그 넓은 호주 땅에서 혼자 어떻게 살아갈까요? 하지만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바다의 탈출이 단순한 도망이 아니라 우리에게 돌아오려는 필사적인 여행의 시작이라는 걸요. 2022년 10월 15일 토요일 새벽 4시. 벤디고 동물보호소의 CCTV에 믿을 수 없는 장면이 포착됐어요. 바다가 2m 높이의 철망 담장을 단숨에 뛰어넘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부르기라도 한 듯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담장을 넘어서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에밀리 할머니, CCTV를 보내드릴게요. 정말 놀라운 장면이에요. 보호소 직원이 보내준 영상을 보고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바다의 눈빛이 살아있었거든요. 며칠 동안 풀이 죽어있던 바다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그날부터 빅토리아주 전역에서 대대적인 수색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호주 경찰, 동물보호단체, 심지어 자원봉사자들까지 나섰어요. 멜버른으로 향하는 진돗개를 찾습니다라는 전단이 벤디고에서 멜버른까지 모든 도로변에 붙었죠. 할머니, 정말 바다가 우리한테 오려고 하는 걸까요? 클로이가 처음으로 희망을 품고 물어봤어요. 바다가 탈출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부터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모르겠어, 클로이야. 하지만 바다라면. 혹시 모르지. 저도 반신반의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바다를 믿고 있었어요. 한국 진돗개 연구소에서
긴급 분석 결과를 발표했어요. 진돗개의 귀소 본능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최대 500km까지도 집을 찾아갈 수 있어요. 박소영 트레이너도 흥미진진하게 설명해줬어요. 진돗개는 자기만의 내비게이션이 있어요. 냄새, 지자기, 태양의 위치까지 모든 걸 종합해서 길을 찾거든요. 정말 250km를 걸어올 수 있나요? 바다라면 가능해요. 특히 가족을 향한 마음이 간절하다면요. 탈출 사흘 후 벤디고에서 30km 떨어진 농장에서 바다가 목격됐어요. 털이 누런 중간 크기 개가 우리 농장 물통에서 물을 마시고 갔어요. 목에 목걸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농장 아저씨의 신고를 받고 저와 클로이는 차를 타고 그곳으로 달려갔어요. 하지만 바다는 이미 떠난 후였죠. 바다의 발자국이에요. 클로이가 진흙바닥에서 발견한 발자국을 보고 소리쳤어요. 정말 바다의 발자국이 맞았어요. 그리고 그 발자국들은 멜버른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일주일 후, 이번엔 키네턴이라는 마을에서 신고가 들어왔어요. 개 한 마리가 우리 집 뒷마당에서 하룻밤 자고 갔어요. 보니까 물그릇이 비어 있더라고요. 그곳은 벤디고에서 90km 지점이었어요. 바다가 정말로 멜버른을 향해 걷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죠. 이 소식이 호주 전역에 퍼지기 시작했어요. ABC 방송에서 특집 뉴스로 다뤄졌고 기적의 진돗개 바다라는 제목으로 연일 보도됐어요. 한국의 진돗개가 보여주는 놀라운 충성심과 귀소 본능이 호주 사회에 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후원 물품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개 사료, 담요, 심지어 바다를 위한 응원 편지까지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걱정도 커졌어요. 바다가 정말 무사할까요? 2주일 후 멜버른에서 100km 떨어진 발라랏에서 또 다른 신고가 들어왔어요. 개 한 마리가 고속도로 옆 풀밭에서 쉬고 있었어요. 다가가려고 했는데 도망가더라고요. 그때부터 저희는 매일 그 지역을 돌아다니며 바다를 찾았어요. 클로이와 함께 차를 타고 바다야, 바다야 하고 부르면서요. 할머니, 바다가 정말 우리 집을 찾을 수 있을까요? 찾을 거야. 바다는 약속을 지키는 아이야. 그런데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호주 전역의 사람들이 바다를 응원하기 시작한 거예요. 트위터에는 바다 화이팅이라는 해시태그가 생겼고 페이스북에는 바다를 응원하는 사람들 그룹이 만들어졌어요. 이 개가 보여주는 사랑과 충성심이 우리 인간들에게도 교훈을 줍니다. 가족을 향한 이런 마음을 우리도 배워야 합니다. 댓글들을 읽으면서 저는 뭉클했어요. 바다가 단순히 우리 가족의 개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었거든요. 5주일이 지났을 때 멜버른 외곽에서 결정적인 목격담이 나왔어요. 털이 많이 빠지고 야윈개가 우리 동네를 지나갔어요. 발을 절뚝거리면서도 계속 걷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어요. 바다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250km를 혼자서 걸어오면서 얼마나 외롭고 무서웠을까요? 할머니, 바다가 다쳤나 봐요. 클로이도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어요. 괜찮을 거야. 바다는 강한 아이야. 하지만 속으로는 저도 불안했어요. 만약 바다가 중간에 쓰러지면 어떡하지? 6주째 되던 날, 파턴가 어느 주유소에서 전화가 왔어요. 한국계 맞죠? 지금 여기 주차장에 있어요. 저와 클로이는 급히 달려갔지만 또다시 바다는 사라진 후였어요. 하지만 주유소 아저씨가 찍은 사진을 보여줬어요. 사진 속 바다는 많이 말랐고 털도 더럽혀져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살아있었어요. 이게 정말 대단하네요. 이렇게까지 해서 집에 가려고 하다니. 주유소 아저씨도 감탄했어요. 2022년 12월 16일 금요일 오후 4시 20분. 클로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현관문을 여는 순간 제 인생이 다시 한번 뒤바뀌었어요. 할머니, 할머니, 빨리 와봐요. 클로이의 목소리에 담긴 떨림을 듣고 급히 현관으로 나갔는데
정원 한 구석에 뭔가 털북숭이가 쓰러져 있었어요. 바다였습니다. 바다야, 바다. 저와 클로이가 동시에 달려갔어요. 바다는 의식은 있었지만 너무 약해져서 고개조차 들지 못했어요. 62일 만에 만난 바다의 모습은 정말 처참했어요. 털은 엉망이 되어 있고 갈비뼈가 다 드러날 정도로 말랐어요. 뒷발가락에는 피가 말라붙어 있었고 혀는 바짝 말라 있었어요. 바다야, 정말 너야? 정말 돌아온 거야? 제가 바다의 머리를 쓰다듬자 바다가 간신히 꼬리를 한 번 흔들었어요. 그 순간 저는 눈물이 쏟아졌어요. 클로이는 아예 엉엉 울면서 바다를 끌어안았어요. 미안해, 바다야. 미안해. 내가 너를 지키지 못했어. 할머니를 원망하는 사이에 너는 혼자 이렇게 고생했구나. 그 순간 바다가 클로이의 손을 하였어요. 마치 괜찮다. 이제 집에 왔으니까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급히 동물병원으로 데려갔어요. 멜버른 대학교 수의학과 김민재 교수님이 직접 진료해 주셨는데 진단 결과는 심각했어요. 극도의 탈수와 영양실조예요. 체중이 원래의 70%까지 줄었어요. 그리고 뒷발가락 2개가 심하게 부상을 입었네요. 생명에는 지장이 없나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어요. 하지만 최소 2주일은 집중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날부터 우리 집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클로이와 제가 교대로 바다를 간병했어요. 2시간마다 물을 먹이고 상처 부위에 연고를 발라주고 체온이 떨어지지 않게 담요로 덮어줬어요. 할머니, 제가 밤에 깨워서 바다 상태 확인할게요. 클로이야, 너도 학교 가야 하는데. 학교는 괜찮아요. 바다가 더 중요해요. 그 며칠간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바다를 간병하면서 저와 클로이가 자연스럽게 대화하기 시작한 거예요. 할머니, 바다가 어떻게 이 집을 찾았을까요? 바다는 우리 냄새를 기억하고 있었나 봐. 냄새요? 응, 개들은 냄새로 기억하잖아. 바다에게는 우리가 어떤 냄새일까? 따뜻한 냄새, 사랑하는 냄새. 이런 대화들이 자연스럽게 이어졌어요. 몇 달 만에 처음으로 편안한 분위기였죠. 셋째 날 밤, 바다가 처음으로 꼬리를 제대로 흔들었어요. 그리고 저를 보고 살짝 짖었어요. 바다가 할머니 부르는 것 같아요. 클로이가 신나게 말했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바다가 저에게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거든요. 일주일이 지나자 바다는 거의 회복됐어요. 밥도 잘 먹고 짧은 산책도 할 수 있을 정도로요. 그런데 가장 놀라운 변화는 우리 가족에게 일어났어요. 바다가 집에 돌아온 후 저의 치매 증상이 현저히 줄어든 거예요. 바다를 돌봐야 한다는 목적 의식이 생기면서 정신이 또렷해진 것 같았어요. 할머니, 요즘 정말 많이 좋아지신 것 같아요. 클로이가 그렇게 말할 정도였어요. 클로이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바다가 돌아온 후 학교에 정기적으로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와의 관계가 회복됐어요. 할머니, 죄송해요. 제가 할머니를 너무 원망했어요. 아니야, 클로이야. 할머니가 잘못했어. 할머니는 최선을 다하셨어요. 바다를 보내는 것도 정말 힘드셨을 텐데. 바다가 우리를 다시 하나로 만들어줬구나. 그렇게 말하면서 셋이 함께 소파에 앉아있으니 정말 오랜만에 평화로운 기분이었어요. 바다가 돌아온 지 2주일 후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 사연이 호주 ABC 방송을 통해 전국에 방송된 거예요. 기적의 진돗개 250km를 걸어온 사랑이라는 제목으로요. 방송이 나간 후 전국에서 연락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우리도 진돗개를 키우고 싶어요. 조손 가정인데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한국 프로그램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박소영 트레이너에게 확인해 보니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에밀리 할머니, 지금 호주 전역에서 1200곳의 조손 가정이 한국 진돗개 입양 신청을 했어요. 1200곳이요? 네, 바다 이야기가 방송으로 나간 후로
문의가 폭주하고 있어요. 뉴질랜드와 싱가포르에서도 이 프로그램 도입을 검토하고 있고요. 정말 믿기 어려웠어요. 우리의 이야기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준다니. 가장 기뻤던 건 멜버른 대학교 심리학과의 제임스 화이트 교수님이 직접 찾아오신 거예요. 에밀리 할머니, 정말 놀랍습니다. 진돗개가 가져온 변화는 기존 가족치료 이론으로는 설명이 안 돼요. 어떤 점이 그런가요? 서구 치료법은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해요. 그런데 진돗개는 가족 전체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고 치료하는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요? 아직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바다가 할머니와 클로이 사이의 다리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서로 직접 소통하기 어려웠던 두 분이 바다를 통해서 마음을 나누게 된 거죠. 그 말을 듣고 정말 신기했어요. 바다가 단순히 반려동물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치료사 역할을 했던 거네요. 한국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공식 입장을 발표했어요. 바다의 사례는 K컬처의 새로운 형태로 평가됩니다. 한국의 전통적인 가족 가치와 진돗개의 충성심이 결합되어 전 세계에 감동을 준 사례죠. 그해 크리스마스 이브, 우리는 정말 특별한 크리스마스를 보냈어요. 트리 아래 앉아서 바다를 쓰다듬으며 이야기를 나눴는데 클로이가 갑자기 말했어요. 할머니, 바다가 증명한 게 뭔지 알아요? 뭘 증명했는데? 진짜 사랑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250km를 걸어와서 증명한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또 눈물이 났어요. 정말 그랬어요. 바다가 보여준 건 단순한 개의 충성심이 아니라 진짜 사랑의 의미였어요. 그때부터 저는 확신했어요. 바다가 반드시 집에 올 거라고. 그 누구도 바다의 의지를 꺾을 수 없을 거라고요. 6주하고 이틀이 지난 12월 16일. 제 인생에서 두 번째로 잊을 수 없는 날이 왔습니다. 바다의 이야기가 호주 사회에 미친 영향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어요. 2023년 새해가 되자 정말 놀라운 소식들이 연달아 들려왔습니다. 먼저 클로이의 변화부터 말씀드릴게요. 바다가 돌아온 후 클로이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됐어요. 학교 출석률이 95%까지 올라갔고, 더 놀라운 건 학교에서 동물보호 동아리를 만들어서 회장으로 선출됐다는 거예요. 할머니, 저 수의사가 되고 싶어요. 동물행동학을 전공해서 바다처럼 상처받은 동물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클로이가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정말 가슴이 뭉클했어요. 몇 년 전만 해도 아무것도 하고 싶어 하지 않던 아이가 이제는 꿈을 가지게 됐거든요. 저의 치매 증상도 놀랍도록 안정됐어요. 바다를 돌보면서 생긴 규칙적인 생활과 목적의식이 도움이 된 것 같아요. 멜버른 대학교 병원에서 정기 검진을 받는데 담당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셨어요. 치매 진행 속도가 현저히 둔화됐네요. 이런 경우는 정말 드문데 뭔가 특별한 변화가 있었나요? 진돗개와 함께 살게 됐어요. 아, 그래서 그런가 봅니다. 반려동물과의 상호작용이 인지기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2024년 5월, 저희 가족에게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 벌어졌어요. 멜버른시에서 올해의 모범 가정으로 선정해 주신 거예요. 시청에서 열린 시상식에 참석했는데 멜버른 시장님이 직접 상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에밀리 톰슨 가족은 역경을 극복하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보여준 모범 사례입니다. 특히 한국의 진돗개 바다와 함께 이뤄낸 치유의 과정은 우리 모두에게 감동과 교훈을 주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클로이가 소감을 발표했는데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저희 가족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바다 덕분입니다. 바다가 보여준 무조건적인 사랑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정신을 배웠어요. 그리고 가족이라는 건 혈연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마음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저희 가족의 변화보다 더 놀라운 건 호주 전체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였어요. 박소영 트레이너에게서 들은 소식에 따르면 바다 이야기가 방송으로 나간 후 호주 전역에서
1200곳이 넘는 조선 가정이 한국 진돗개 프로그램에 신청했대요. 에밀리 할머니, 정말 대단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한국 정부에서도 이런 반응을 예상하지 못했다고 해요. 그럼 모든 가정이 진돗개를 받을 수 있나요? 현재 한국에서 치료견으로 훈련된 진돗개가 300마리 정도 있어요. 순서대로 배정하고 있는데 예상보다 수요가 많아서 한국에서 추가로 진돗개를 훈련시키고 있대요. 더 놀라운 소식도 있었어요. 뉴질랜드와 싱가포르에서도 이 프로그램 도입을 공식 결정했다는 거예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한국식 진돗개 치료 모델이 확산되고 있어요. 바다가 시작한 작은 변화가 이렇게 커진 거죠. 2024년 9월에는 호주 정부와 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한국-호주 반려동물 치료 협정을 체결했어요. 이제 이 프로그램이 일시적인 시범 사업이 아니라 정식 제도로 자리 잡은 거죠. 멜버른 대학교 심리학과의 제임스 화이트 교수님도 지속적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계셔요. 진돗개 치료 모델의 효과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결과를 보면 기존 서구식 치료법보다 가족 전체의 만족도가 80% 이상 높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진돗개는 개별 치료가 아니라 관계 치료를 하는 것 같아요. 가족 구성원들 사이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소통을 이끌어내죠. 한국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이 성과를 높이 평가해서 K컬처 우수 사례로 선정했대요. 전통적인 한류가 음악이나 드라마였다면 이제는 한국의 가족 문화와 반려동물 문화가 새로운 한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 소식들을 들으면서 정말 뿌듯했어요. 저희의 작은 경험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니. 2025년 현재 저희는 여전히 바다와 함께 살고 있어요. 바다는 이제 7살이 됐는데 여전히 건강하고 활발해요. 클로이는 올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멜버른 대학교 수의학과에 진학할 예정이에요. 입학 면접에서 바다 이야기를 했는데 면접관들이 무척 감동했다고 하더라고요. 제 인생의 멘토는 바다예요. 바다에게서 배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정신으로 동물들을 치료하는 수의사가 되겠습니다. 저도 여전히 건강해요. 치매 증상은 거의 멈춘 상태고 오히려 바다와 클로이를 돌보면서 활력을 되찾았어요. 요즘은 멜버른 한인회에서 진돗개 치료 프로그램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어요. 에밀리 할머니의 경험담을 듣고 용기를 얻었다며 찾아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지난주에도 할머니와 손자가 함께 사는 가정에서 상담을 요청하셨어요. 저희도 바다 같은 친구가 필요해요. 손자가 자꾸 방에만 있어서 걱정이에요. 그런 분들께 저는 항상 이렇게 말해드려요. 진돗개는 마법이 아니에요. 하지만 가족이 서로를 사랑한다는 걸 다시 깨닫게 해주는 다리 역할은 해줄 거예요. 바다도 이제 완전히 우리 가족의 일원이 됐어요. 매일 아침 저를 깨우고 클로이가 학교 갔다 오면 현관에서 기다리고 저녁이면 우리 셋이 함께 소파에 앉아서 시간을 보내요. 가끔 바다를 보면서 생각해요. 250km를 걸어온 그 마음이 정말 무엇이었을까? 단순한 개의 충성심이었을까요? 아니면 정말로 가족을 향한 사랑이었을까요? 저는 후자라고 믿어요. 바다가 걸어온 그 길은 단순히 물리적인 거리가 아니라 사랑의 거리였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바다가 증명한 건 이거예요. 진짜 가족이라는 건 혈연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마음이라는 것. 그리고 그 마음이 진짜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 오늘도 바다는 저희 곁에서 꼬리를 흔들며 웃고 있어요. 이제 7살이 된 바다지만 여전히 저희 가족의 든든한 버팀목이에요.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도 바다가 증명한 그 사랑이 전해졌으면 좋겠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마음, 가족을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 그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가요. 호주를 감동시킨 이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은 바로 한국의 진돗개였습니다. 그리고 그 진돗개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은 사랑의 진짜 의미였어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흥미로웠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